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제임금이라는 부담감이 있고 전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가장 큰 게 전입인 거죠. 부동산에 찾아가겠다 오는 사람은 없고, 아니 간혹 전화 한 통 오면 읽기 힘들어요.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매수자는 사고 싶어도 웬만한 그 신용 아무리 좋아도 뭐 연봉이 줄으니까 비싼 대출 있으면 생계가 안 돼.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서울 강서구 마곡나루역 5번 출구에서 걸어서 30초면 닿는 초역세권에 들어선 롯데캐슬 르웨스트입니다. 이달 말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인데요. 건물 외관만 보면 아파트처럼 생긴 이 단지는 집으로 쓸 수가 없는 생활형 숙박시설입니다. 지하 6층부터 지상 15층까지 5개 동 총 876호실 규모입니다. 최고 분양가가 전용 84제곱미터를 기준으로 16억 원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1년 분양 당시 분양가의 약 70%를 대출 가능하다고 홍보하면서 평균 경쟁률 657대 1을 기록했고 전가구 완판했습니다. 청약 통장을 쓰지 않고도 청약이 가능해서 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했던 건데요. 생숙은 부동산 급등기 시절 아파트 대체제로 각광받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2021년 10월 생숙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히면서 애물단지가 됐습니다.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못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이행강제금을 피할 길이 없는데요. 정부가 올해 10월부터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고 밝힌 가운데 전국 10만 가구 생숙 소유주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통상 계약자는 건물 준공 후 잔금 대출을 일으켜 등기를 치는데 주거 사용이 금지되면서 잔금 대출 한도가 확 줄었습니다. 금융권은 생숙을 위험 상품으로 보고 아파트나 오피스텔보다 적은 한도의 대출 상품을 제공합니다. 최근 이 단지 시행사인 마곡 PFV가 전호실 계약자에게 보낸 금융상품 안내 문자 메시지를 보면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일군 건설사가 초역세권에 지은 대단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금융권 한 개 은행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가능 금액도 소분양자가 알고 있던 분양가 70%에 훨씬 못 미치는 분양가의 35%에서 50% 선입니다. 금리는 최소 5.5%인데요. 최근 주요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 3%대와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거주만 된다고 하면 저희가 기존에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든지 아니면 전세를 살고 있으면 전세금을 빼서라도 대출 받아서 들어가서 살면 되는 거죠. 들어간다 하더라도 강제임금이라는 부담감이 있고 전입을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가장 큰 게 전입인 거죠. 저같이 아이들을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전입을 할 수 없는 곳에서 못하는 거죠. 저희들은 이 투기꾼이 아닌 거를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 거주하실 분들이 한 절반 이상이세요. 이로 인해 소분양자와 시행사, 시공사 모두 난처한 상황이 됐습니다. 계약자가 잔금을 못 내면 시행사는 계약자들의 잔금 미납으로 인한 손실이 불가피합니다. 이 단지는 계약자가 계약금으로 분양가의 10%를 냈고 중도금 60%는 시행사와 계약자 공동대출입니다. 계약자가 중도금과 잔금을 못 갚으면 시행사가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공사인 롯데건설도 공사비를 제대로 받기 어려운데요. 롯데건설은 시행사 마곡 PFV의 최대 주주기도 합니다. 계약자들이 잔금 대출을 일으키고 입주하더라도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생숙을 주거용으로 썼다가는 강제이행금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고분양가라서 수분양자의 이행강제금 부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10%입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의 경우 준공전이라서 아직 정확한 공시지가가 집계된 적이 없지만 인근 아파트 동일주택형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면 최소 수천만 원이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이 단지 전용 84제곱미터 분양가는 14억 7,500만 원에서 16억 1천만 원입니다. 롯데캐슬 르웨스트와 마곡 서로를 기점으로 마주보는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달 16억 3천만 원에 팔렸습니다. 2024년 1월 1일 기준 마곡 엠벨리 7단지 전용 84제곱미터 공시가격은 8억 900만 원에서 8억 6천만 원입니다. 이행강제금을 옆 단지 공시지가로 산정하면 8천만 원이 넘습니다. 이 단지는 이행강제금을 피하기 위해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진행 중입니다. 올해 상반기 강서구는 건물의 복도폭 등이 오피스텔 건축 기준에 부합한다고 보고 서울시에 지구단위 계획 변경 심의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시는 심의 결과 용도 변경으로 민간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공공에 환원하라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약자들은 생숙을 오피스텔로 바꾸거나 어려울 경우에는 준주택 인정을 통해 입주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정부에서는 오피스텔 용도 변경으로 문을 열어줄게라고 했지만 사실 오피스텔 용도 변경의 기준 안에 규합되는 단지들은 극히 드물거든요. 성능 위주의 개선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상쇄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마련해 준다든가 아니면 준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풀어간다든가 그런 방안으로 가야 되는데 퇴로는 없이 무조건 이제 경제임금 부담을 한다 하니까 각 단지에서 되게 많이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죠. 복도폭이 1.8m가 돼야 되는 이유는
갑작스럽게 화재가 났을 때 피난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복도폭을 마련을 해놓은 거거든요. 고시원 같은 경우에 특히 그런 부분은 복도폭이 1m도 안 되는 데가 많거든요. 왜 그런 곳과 여기를 같이 비교하면서 성능의 위주로 이거를 대체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충분한데 무조건 건축 기준상만 갖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시대적인 발상의 오류라는 거죠. 이로 인해 분양가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나온 매물도 매수 문의가 뜸합니다. 분양 직후에는 웃돈이 붙은 가격에 팔렸지만 지금은 사겠다는 사람이 없습니다. 인근 부동산에서는 생숙이 숙박시설로 규정되면서 금융권이 숙박 수입 규모를 따지고 있고 이로 인해 거래가 끊겼다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부동산에 찾아가겠다 오는 사람은 없고, 간혹 전화 한 통 오면 읽기 힘들어요. 웨스트는 본인이 직접 세를 받는 게 아니고 이런 그 중간 관리업체가 운영해서 월세를 놔서 주니까 은행에서는 대출 이자를 어떻게 받아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출 승계를 안 해주죠. 팔고 싶은 사람도 못 팔고, 매수자는 사고 싶어도 웬만한 그 신용 아무리 좋아도 뭐 연봉이 줄자니까 시선 대출 있으면 승계가 안 돼. 살 사람이 없는 거죠. 이행강제금 부담 위기에 놓인 생숙은 경기도 시흥 거북섬과 안산 반달섬, 남양주 별내지구, 전남 여수 웅천지구 등 전국 곳곳에 있지만 용도 변경에 성공한 사례는 극히 일부입니다. 경기도 안양의 평촌센트럴 푸르지오, 부산 해운대구 H스위트 두 곳밖에 없습니다. 전체 용도 변경 대상 생숙 9만 6천 호실 중 1,000여 호실로 약 1%에 불과합니다. 남은 9만 5천 호실 중 숙박업 등록을 마친 5만 호실을 제외한 4만 5천 호실은 모두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입니다. 이들은 오피스텔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지금이라도 30호실씩 묶어서 숙박업 등록을 해야만 이행강제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